네, 첫 번째 나오는 거는 아프리카의 분할입니다. 제국주의 국가들이 아프리카로 내려가는 거지요. 자, 시작은 이 아프리카 분할, 요 제국주의 국가들의 일종의 러시의 스타트는 1883년입니다. 요때 벨기에에서, 벨기에는 이때 독립한 지, 야들이 7월혁명 이후에 독립해가지고 독립한 지 50년도 안 됐는데 야들이 여기서 나쁜 걸 배워가지고 아프리카에 콩고라는 나라가 있어요. 콩고 어째 TV 보다 보니까 나는 욤비 그거 보니 가가 이제 콩고 출신인데, 하여튼 이 콩고를 벨기에가 점유했다, 차지했다고 선언을 해버린 거야. 그랬더니만 전 유럽에서 난리가 났어요. 반발. 야, 거기 내 옛날에 지나갔던 데다. 나는 신경 안 썼는데 니들이 너 거라고 깃발 꽂으면 안 오. 이렇게 된 거야. 그래가지고 막 각지에서 막 반발이 일어나고 이렇게 되니까 당시 이때 당시 유럽의 어떤 트렌드를 주도하던 나라가, 프랑스는 그 보불 전쟁이라고 프랑스 프로이센 전쟁에서 한번 지고 나서 좀 쪼그라들어 있었고, 프로이센,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는 통일해서 독일이죠. 이 독일의 비스마르크가 회의를 모집해요. 야, 그래, 한번 모여서 우리 한번 협의해 보자 하면서 베를린 회의가 열리게 되는데, 요때 베를린 회의에서 유럽의 14개 나라가 참여를 했었는데, 여기에서 내린 결론이 뭐냐? 야, 아프리카는 주인 없는 땅 아니야. 깃발 꽂으면 돼. 깃발 꽂아. 그러면 너 거야. 이렇게 된 거지. 그래서 선점권이란 거를 인정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이제 아프리카에 가서 어디 빈 곳 없나 하면서 내려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갖고 나섰던 나라가 처음에 프랑스입니다. 프랑스. 처음에 프랑스라고 하긴 그렇고, 프랑스, 영국 이래 있습니다. 자, 하여튼 프랑스. 영국부터 할까? 영국부터 하지 마. 근데 내가 적은 거에는 프랑스 순서대로 되어 있는데 그냥 영국으로 할게요. 영국은요, 이 아프리카 종단 정책이라고 해가지고, 요거는 지도는 나중에 저 PPT 할 때 열심히 보세요. 아프리카가 대략 이래 생겼다 치자고요. 아프리카가 대략 이래 생겼으면 영국의 생각은 그 이집트로부터 저 아래쪽에 마다가스카르까지, 아니다, 케이프 식민지까지. 마다가스카르는 그건데, 프랑스 건데. 케이프 식민지라는 거는 현재의 남아프리카 공화국 이런 데예요. 그래가지고 이 이집트와 케이프 식민지를 잇는 종단 정책, 요렇게 세로로, 이집트가 여기 있고 대략 케이프 식민지가 요쯤 있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있는 종단 정책을 실시를 하게 됩니다. 이집트가 이제 대략 한 1882년 보호국 식민지가 되고요. 케이프 식민지는 좀 빨라요. 1815년.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아프리카를 세로로 잇는 종단 정책을 추진하게 되고, 이후에 더 나가서 이집트의 수도인 카이로, 그 다음에 케이프 식민지의 중심지인 케이프타운, 그 다음에 저기 인도의 콜카타라고 하는, 요거를 잇는 3C 정책을 추진을 하게 됩니다. 그게 영국의 이제 세계 정책이에요. 세계 정책. 영국의 식민지가 이때 엄청 많거든. 엄청 많아요. 이때 당시에 영국이 가졌던 땅이 지구상의 육지의 거의 22.63%. 이게 얼마나 넓은 땅이냐면은 그 몽골 제국이 전성기 때의 영토를 보면 현재 육지의 21.48%인가? 그런데 그거보다 더 넓어요. 그러니까 호주, 캐나다, 인도 얘들만 해도 땅덩어리가 얼마야. 그런 거지 뭐. 네, 하여튼 이런 식으로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그리고 프랑스는 이와 반대로 횡단 정책이라고 해서
저 알제리와 마다가스카르. 마다가스카르는 그 옛날에 뭐 만화 있다 이거. 여기 보면 섬인데, 여기 보면 섬인데. 이렇게 해서 이거는 가로로 알제리부터 이렇게 가로로 이렇게 있는 횡단 정책을 추진하게 됩니다. 알제리는 1830년, 마다가스카르는 나중에 1896년인데 이런 정책을 추진하려다 보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영국과 프랑스가 만나게 되죠. 뭐 지도의 위치로 그거 하지 마세요. 지도의 위치는 애매합니다. 나중에 지도로 보세요. PPT로. 그래서 요 둘이가 충돌해서 벌어진 사건이 파쇼다 사건이라고. 파쇼다라는 사건에서 영국과 프랑스가 충돌을 합니다. 파쇼다는 현재의 수단, 어딘지 모르죠. 나 잘 몰라요. 수단이라는 곳에 있는 지역인데 여기에서 영국과 프랑스가 충돌을 하게 돼요. 그래서 싸우려고 했겠지만 이때는 프랑스가 솔직히 좀 자존심이고 뭐고 좀 없어요. 옛날에 그 프로이센하고 싸우다가 그 베르사유 궁전에서 한번 독일의 황제 즉위식을 한번 보고 나니까 얘가 굉장히 겸손해져요. 원래 프랑스가 이런 나라가 아니거든요. 양보합니다. 프랑스가 양보해요. 양보하게 된 이유는 다양하게 뭐 있을 수가 있겠지만 이때 당시에 얘가 제일 문제야. 누구? 독일. 독일입니다. 독일은 이때 당시에 독일은 이제 비스마르크가 물러나고 비렐름 2세라고 새롭게 이제 독일의 황제인 비렐름 2세가 본격적으로 정치를 하게 됩니다. 1888년부터 1918년까지. 근데 이제 비스마르크 시대랑 비렐름 2세 시대랑 좀 달랐던 게 비스마르크는 항상 프랑스를 견제했어요. 그래서 비스마르크의 외교, 국제관계의 목표는 뭐였느냐? 프랑스를 어떻게 하면 왕따를 시킬 것인가? 이것만 계속 고민해요. 그래서 프랑스를 철저하게 고립을 시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영국이라든가 이런 나라들한테 좀 심기를 안 거스르기 위한 정책을 펼치는데 비렐름 2세가 되면은 내가 맴대, 내가 황제인데 뭐 어쩌라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무작정 이제 무작정이라고 하긴 그렇고 뭐 계획은 있었겠지. 팽창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다른 유럽의 나라들을 자극을 하게 되는 거지요. 그때 당시에 독일이 펼쳤던 정책이 삼비 정책이라고 저 어디입니까? 바그다드. 그 다음에 바그다드, 비잔티움, 베를린, 이라크의 바그다드, 비잔티움, 그 다음에 투르크 그쪽의 비잔티움, 그 다음에 독일의 베를린, 요 세 개를 잇는 삼비 정책을 추진을 하게 되는데 요게 영국의 심기를 되게 자극을 하게 됩니다. 같은 비슷하잖아. B랑 C랑 비슷하고. 그래가지고 특히 이제 아프리카는 이미 좀 독일 같은 경우에는 후발주자리라서 늦게 뭐 이렇게 좀 경험을 하게 되는데 그래가지고 얘들은 이제 남서아프리카 쪽에 진출을 하게 되는데 그때 있었던 일 당시 그 나미비아라고 뭐 남서쪽에 있나 봐요. 사실 잘 몰라요. 여기 그 헤레로족이라고 있었거든요. 이게 한 번씩 뭐 우리 교과서에는 이런 얘기까지는 없는데 다른 교과서에 이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적어줍니다. 뭐 모의고사나 이런 데 보기로도 많이 나왔고요. 그러니까 헤로로족 애들하고 싸우면서 이 헤로로족 애들을 막 무참하게 이제 학살을 하는 사건도 요때 벌어집니다. 그래서 헤로로족과 관련된 나라는 이제 독일을 보통 이야기를 하면은 되겠고, 그래가 이 독일이 뒤늦게 팽창 정책을 추진하면서 사사건건 부딪히는데 그러면서 벌어지게 된 사건이 영국과 독일 사이에 일어났던
뭐 어떻게 보면 해프닝인데 크루거 전보라고. 이 독일 애들은 이 전보와 관련된 게 되게 많아요. 그 전에 프랑스랑 전쟁할 때도 이제 엠스 전보, 그다음에 지금은 이제 크루거 전보, 나중에 1차 대전 때 미국이 참전하는 계기가 되는 게 치머만 전보, 뭐 이런 게 있거든요. 이 크루거 전보라는 건 뭐냐면은 1896년에 이때 당시가 이제 보어 전쟁이라고, 이런 것까지 해야 되나? 보어 전쟁이라고. 보어는 뭐냐면은 옛날에 그 보어인이라고 그 네덜란드가 최초의 남아프리카에 진출을 했었는데, 이 남아프리카에 진출한 보어인이 현지화가 된 거예요. 남아프리카에 진출한 네덜란드인이 현지화가 된 거야. 그거를 이제 보어인이라고 하는데, 이때 당시에 남아프리카에 이 보어인들이 세운 나라가 있었어요. 트란스발 공화국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트란스발 공화국이랑 이때 당시에 영국이랑 이 남아프리카에서 이제 다툼을 하려는 영국과 이제 전쟁을 벌이게 되는데, 요 싸움에서 영국군이 트란스발 공화국에게 져요, 한 번. 그래가지고 이때 당시에 트란스발 공화국의 그 지도자, 대통령쯤 되는 크루거라는 사람한테 독일에서 축하한다고 전보를 보내요. 근데 전보를 보내면 곱게 보내면 되는데 굳이 그게 들켜가지고 영국인들을 이제 막 자극한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영국이 이때 내심 이 독일 이거 위험하겠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고, 결국 프랑스와 영국이 접근하게 되는 계기를 제공하게 되는데, 뭐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보어 전쟁에서 져버리는 바람에, 참고로 TMI로 좀만 더 얘기하자면, 이때 당시에 영국 군복이 좀 잘 보였나 봐요. 뭐 숲이나 이런 데서 싸우는데, 그래서 보어 전쟁에서 영국이 한번 데이고 나서 군복을 이제 소위 말하는 국방색, 우리가 알고 있는 국방색, 카키색으로 싹 바꾸게 되는 계기가 되는 전쟁이 요 보어 전쟁입니다. 어쨌든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해봤고요. 그리고 이제 독일이 이제 프랑스랑도 맞붙게 되는데, 그거는 뭐냐면 이제 모로코 사건이라고. 총 2차에 걸친 모로코 사건이라고. 1905년에 한 번, 1911년에 한 번. 아주 쉽게 말하면 모로코가 이제 프랑스의 영역이었는데, 독일이 계속 여기에 깔짝깔짝깔짝 거리는 거야. 근데 그럴 때마다 프랑스 편을, 이제 영국이 프랑스 편을 막 들어주게 되고, 결국에 이런 제국주의 국가들 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나중에 1차 세계대전이 벌어지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아프리카 이야기 좀 했고, 그러면 뭐 아프리카 사람들은 당하기만 했느냐라고 하니까 뭐 그렇지도 않습니다. 뭐 대표적인 게 1879년에 있었던 영국과 줄루족 간의 싸움인 이산들만화 전투. 여기서 뭐 해야 돼요? 소방 작동 점검하는데. 그러면 한 2, 3분만 뒤에, 2, 3분만 뒤에, 줄루족과의 뭐 이 이산들만화 전투 뭐 이런 것도 있었고, 1896년에 에티오피아와 이탈리아와의 전투, 요 아도아 전투, 요 싸움에서 에티오피아 줄루족이 승리를 해요. 특히 영국이 당시 세계 최강 군대였는데, 영국군 2,000명이 줄루 2,000명이 있었는데 줄루족 2만 명이 쳐들어와요. 영국군은요 처음에 잘 됐다 그랬어. 야, 뭐 한꺼번에 와주네, 개꿀이지 뭐 하면서 막 이래 했는데 싸우다가 져요. 그러니까 반 이상이 죽어요. 그래가지고 영국군은 요 사건 이후로 해가지고 뭐 이제 기관총이라든가 뭔가 좀 대량 학살할 수 있는 그런 화기의 증강을 막 가지고 오게 되는데, 요 두 개 같은 경우에는 한 번씩 모의고사나 이런 데 보기에 많이 나옵니다. 다음과 관련된 나라, 뭐 이런 영국, 뭐 그다음 아도아 전투와 관련된 나라, 이탈리아, 뭐 이런 식으로. 자, 하여튼 소방 점검한다니까 잠깐 끊었다가 가도록 할게요.